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었네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6시. 요즘은 한 4시 정도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가지고 잠을 약간 설친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찍 눈에 눈이 띄어져요. 눈이 뜨지고 어,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보니까 우리 찐팬 중에 삼봉구 같은 우리 분께서는 이분은 보니까 예전에 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죠. 그런 분도 있어요. 매일 거의 뭐 꾸준하게 이렇게 새벽 3시 반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5시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어렵습니다. 또 이 습관화되면 좀 모르겠는데 아침잠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곤혹이겠죠. 하여튼 뇌를 좀 약간 편하게 좀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려면은 이 수면 부족이 사람 이거 상당히 힘들게 만들고 만성 피로를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좀 보다 보니까 이 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뇌 과학자가 그 말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은 체력을 먼저 기르랍니다. 체력. 성공하고 싶다면은 그 과정을 견뎌줄 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가 우리가 운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인 겁니다. 성장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 강도 이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새로운 뇌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뇌가 젊어지는 거죠. 뇌가 젊어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건강해진 혈관이 이제 산소를 포함해서 영양분을 뇌에 잘 공급을 해주고 뇌 찌꺼기가 쌓이는 걸 이제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뇌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면은 이점이 많아요. 업무 처리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배움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배움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창의성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좋아진다. 더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운동의 필요성을 뇌과학 관점에서 풀었는데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가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야. 운동. 그래서 일과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단 한 번의 운동으로도 순간적이지만은 그 인지 능력 또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운동하기 이전보다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인물이 고민에 빠졌을 때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것도 고민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좋고요. 당장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20분 이상의 운동으로 집중력을 높이라는 겁니다. 20분 높여가지고 다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앉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단 적당한 강도로 유산소하고 무산소를 함께 해줘야 한답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지만 이 고강도 운동은 근육과 주의력을 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산소보다는 유산소가 더 효과적이고 최고의 방법은 유산소하고 무산소를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참 힘들죠. 하여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지만이 뇌를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삼성과 그 다양한 이야기들, 주변 동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뭐 주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혁신이 죽었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26일 날 경기 성남 네이버 신사옥에서 열린 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한탄이 쏟아졌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아주 속절없이 추락합니다. 속절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 40만 원을 넘던 주가가 현재는 한 18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고 폭락까지 한 겁니다. 최수연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 네이버 소액주주들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아요. 이 10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 이 과거에 네이버 주가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네이버 쇼핑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김남선 네이버 CFO도 시가총액 150조 원이 되는 것은 목표라기보다는 달성해야 할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현재 한 30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배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최수연, 김남선 체제 출범 이후 네이버의 주가는 오히려 30%나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 30%가 빠졌던 것은 결국은 경영진들의 무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주가를 올리하는데 30% 빠진 거야. 응? 네이버 주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뭐 혁신이 죽었다고 하니까 주들이 계속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 네이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큰 손실을 보고 있고 NH투자증권 보면 네이버에 투자한 15만 5,300명 정도 중에 한 98.7%가 손실이랍니다. 거의 손실이야. 평균 손실률 30.9%에 달하고 평균 단가가 29만 3,591원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이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믿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이버 주가가 추락하면서 폭락을 하면서 최수연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도 지난해 장기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죠. 최 대표의 그 급여의 45% 이상이 네이버 주가 상승률과 연동된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주가가 올라야 돼. 그래야지 급여가 오르는 거야.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삼성도 도입을 해야 돼요. 경영진들 뭐 몇십억씩 줄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 연동제랑 해야 돼. 주가가 올라야지만이 연봉도 오른다. 이거 얼마나 좋아. 네이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의 그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것은 유튜브 천하와 알리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고 네이버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커머스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타격 받게 생겼어요. 여러분 알리 한번 가보세요. 테무 한번 써보면 알 겁니다. 최수연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유튜브의 점유율 확대에 대해서 그간 본연의 기술과 경쟁력, 노하우,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데 개풀 해결하기 뭘 해결합니까? 유튜브한테 완전 밀렸죠. 그 네이버 TV가 있어. 누가 네이버 TV 누가 봐? 보지도 않아요. 이 네이버의 그 동영상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유튜브랑 경쟁했어야 하는데 완전 꽝이죠, 꽝. 결국은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 됐으면 천만쌤이 유튜브 했겠습니까? 네이버 TV의 방송이겠죠. 네이버 쇼핑 모델은 알리나 테무 쿠팡과 직접 비교하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 본연의 모델인 광고 비교 플랫폼으로는 이러한 파트너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주가 상승의 관건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발표될 커머스 관련 수익성이 될 건데 전문가들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네이버의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상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천만쌤의 내피셜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생각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 한번 댓글로서 얼마든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이후로 이제 5개월째 현재 한국 증시에서 뭉칫돈을 넣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와요. 이 뭉칫돈 빠져나가면은 아주 골 때리는 현상 나옵니다. 또 내가 전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잘 나갈 때 조심하자. 단기간에 외국인 매수세가 거셌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오른 탓에 이제 차익 실현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차익 실현. 또 외인들 차익 실현하면 엄청나게 팔아치거든. 다만 그 외국인 자금이 그 몰린 반도체의 경우 그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여전하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구체화 등에 따라 가지고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30일에 보니까
외국인이 지난해 11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약 23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23조 원. 많이 투입했죠. 코스피는 2750선, 코스닥은 900선 좀 뛰어넘는 등 그 한국 증시의 상승 배경으로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외국인 자금이 몰린 탓에 이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하여튼 매수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액이 올해 15조 9,067억입니다. 15조 9,067억. 이미 지난해 수준 넘었어요. 불과 3개월 만에 1년치 자금이 몰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린 거죠. 최근에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대체로 유럽계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 점이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이 너무 단기간에 외국인 자금이 몰린 점을 고려하니까 4월부터 자금 유입 규모가 둔화되고 이 증시 상승도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영국을 포함한 유럽계 자금은 이 헤지펀드 성격의 자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단기 트레이딩 성향도 있어요. 단타를 좀 친다. 그래가지고 유출입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 참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과 올해 1분기 실적 기대감은 외국인 매수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중요한 요인인데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된 상태죠.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고 5조 한 4천억 정도죠. 5조 한 4천억 정도까지 올랐고 하이닉스도 한 1조 한 7천억까지 상향이 됐어요. 다만 주가 급등으로 높아진 그 밸류에이션은 그 밸류에이션을 좀 부담스럽게 바라볼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영향으로 외국인은 금융과 자동차 등 수혜 업종과 업황 실적 기대감이 높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부담이죠. 하이닉스 주가가 18만 3천 원으로 연초 대비 28%나 상승을 했고 같은 기간 삼성생명 35%, KB 29%, 현대차 16%, 기아 13%, 삼성전자 3%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수급 현황을 보니까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개미들은 4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반면에 외인들은 순매수세를 이어가요. 개인이 1조 9천억 정도 그 주식을 팔아치웠는데도 외국인이 1조 5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죠. 이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그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널뛰게 할 수 있어요. 변동할 수 있습니다. 개미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주가가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밸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밸류업 추가 발표가 이제 예견돼 있는데 수혜 업종으로 분류된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고 밸류업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측면도 있다. 참고하라는 겁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주가가 4월까지 추가 상승할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에 직면해서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보수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